최근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 43% 이상이 거래 취소된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들의 내용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 자금 없이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있었고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도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편법 증여인지 혹은 부자들만의 아파트 투자 게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을 절감하려는 의도로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금액보다 빌린 돈의 규모를 더 크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가 과연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45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9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시도하거나 같은 아파트를 7차례나 매물로 재등록한 공인중개사 등이 적발되었던 것인데요. 위법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순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계약된 7만 5천 건 중 약 1만 8천 건 등이 미등기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거래의 24%가 미등기 상태라는 뜻으로 매우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물론 거래 후 취소된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고가에 매수한 뒤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이도록 시세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러한 시세 조정은 결국 온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 후 2-3개월 내에 등기가 이루어지지만 4개월 이상 미등기 거래가 많다는 것은 의도적인 시세 조작을 시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최근 3년 사이에 400건을 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적발된 사례만 집계된 수치로 더 많은 미등기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와 부동산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등기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실거래가는 보통 계약일 이후 30일 내에 신고되어야 하며 이 정부가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해 호가를 올리고 시간이 지난 후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서울에서만 2,871건에 이르는 등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아 같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4개월 이상 지난 후 거래를 취소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제곱미터가 60억 원에 거래되면서 매번 5억 원씩 호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계약금이 4억 원인 거래를 쉽게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등기 상태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과태료는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 후 취소할 때의 과태료, 두 번째는 잔금을 치렀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 후 취소할 때의 과태료는 아파트 계약 후 계약 신고를 했지만 무효나 취소가 되면 해제 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지연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가격에 비해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허위 거래 후 호가를 올린 뒤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이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3구, 마용성 지역, 그리고 1기 신도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지분 사례, 반복적 거래 사례, 그리고 가격 상승폭이 큰 거래입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여러 번 지분을 사고 파는 기획부동산이 주요 대상입니다. LH가 토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입찰로 매각하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가 입찰 방식이다 보니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거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토지 입찰에서 1등과 2등의 입찰 가격 차이는 7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만약 2등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면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1등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을 받으면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와 정부가 부동산 개혁을 추진한다면 최고가 입찰 제도 대신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